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관절 중 하나인 무릎 관절. 무릎은 우리 몸의 하중까지 견디고 있어 다른 관절보다 퇴행 속도가 빠른 만큼 노화가 빨리 찾아온다고 합니다. 실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노인성 질환 중 하나로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져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특히 요즘 같은 추운 날씨는 근육과 인대가 경직되고 혈액순환이 저하돼 무릎 주변이 뻣뻣하고 시린 통증이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무릎은 어떠신가요? 다리가 통증이 와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오래되다 보니까 다리도 변형이 되고 다리가 우리했어야 이래 걸어가면 시큼시큼한 게 아유 괴로웠지. 처음에 아플 때는 걸을 때만 아팠고 지금은 집에서 별별 병원 도는 것밖에 못하겠고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에 무리를 주는 습관이나 행동이 반복되고 노화에 의해 연골이 닳으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증상과 치료법은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벼운 연골 손상으로 통증이 심하지 않은 초기의 경우에는 주사, 약물, 물리치료 등 보존적 방법으로 좋아질 수 있지만 중기 이상으로 진행됐을 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수술의 정확성과 안정성이 결합한 로봇을 이용한 무릎 인공 관절 수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로봇 무릎 인공 관절 수술에 대한 모든 것을 은일수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하면 우선 로봇이 이제 CT 촬영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절삭을 하면 된다라고 저희에게 어떤 플래닝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를 그대로 수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 의사의 여러 가지 경험을 겸비를 해서 약간의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도를 1도 줄일 수도 있고 1도 늘릴 수도 있고 뭐 1mm를 더 자를 수도 있고 덜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어떤 경험을 여기 감미를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이제 플랜을 저희가 세우게 됩니다. 세우게 되면은 절삭하는 도구를 의사가 직접 잡고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프로그램이 다 짜져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직은 건드리지 않고 우리가 실제로 자르기로 한 그곳만 실제적으로 잘라주는 어떻게 보면은 숙련된 의사의 기술과 어떤 첨단 기계가 이제 하이브리드 된 그런 수술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술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어떤 한정돼 있는 어떤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 방식으로 해서 어떤 각도에 있어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를 수 있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근데 로봇 인공관절의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정확하게 우리가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숙련된 의사가 아무리 오랜 경험을 가지고 수술한다 할지라도 한 5% 정도는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로봇을 가지고 이제 수술하고 나서부터는 정확하지 않는 수술이 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좀 더 빨리 재활할 수 있고 또 그 상태를 아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수술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도 아랑곳하지 않는 듯 배드민턴 코트엔 기합 소리가 가득합니다. 김민순 씨는 매일 아침 동호회 회원들과 운동을 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코트를 찾았습니다. 민순 씨는 2005년도부터 무릎 관절증 진단을 받고 무릎 통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몇 년 전부터는 만성 질환의 통증까지 더 심해져 작년에 로봇 인공 관절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술 후부터는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고 이렇게 건강해져서 운동까지 열심히 한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다리가 통증이 와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오래되다 보니까 다리도 변형이 되고 침도 맞아보고 뭐 하는 짓을 다 해봤어요. 다 해도 별 그게 없어가지고 차도가 없어가지고 마음을 먹고 그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제일 바뀐 거는 첫째는
다리도 변형이 돼가지고 바지도 일자로 입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걸을 수도 있고 활동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모든 게 좋습니다. 아버지가 예, 통증이 없습니다. 예. 운동을 끊는 민순 씨가 바쁘게 찾아간 곳은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병원입니다. 오늘 정기 검진이 있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수술 후 검진은 잊지 않고 꼭 챙긴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신다고 고생이 많으셨다, 그지요? 운동을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운동을 많이 하세요? 계속 배드민턴지요. 예. 다행히 이제 수술이 별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고 그래서 양쪽 다 수술하고 나서 아무 문제가 없어가 지금도 운동을 잘하고 계신다, 그지요? 예. 특별히 운동을 더 하실 건 없고 지금처럼 계속 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걷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좋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고 한 번씩 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머니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좀 활동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관절염 한 4기 정도 되는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관절염 4기니까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는 내과적인 질환을 좀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당뇨도 있었고 혈압도 있었고 또 이제 심근경색이 조금 있으셔서 한 3년 전에는 이제 우리 스텐트 시술을 받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뭐 위험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태였는데 검사 상태에서 아주 나쁜 뭐 소견은 없었기 때문에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축이 이제 정확하게 맞는 그런 상태를 지금도 유지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젊으시면 절골수도 할 수 있고 뭐 관절경 시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나이에 4기가 오게 되면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로 계획을 했었고요. 한쪽 수술을 하고 일주일 있다가 한쪽 수술을 하고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해서 재활치료를 한 다음에 좋아지셔서 이제 퇴원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70대 이상 환자분들이 오시면 어떤 병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뭐 고혈압이 있든 뭐 투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내과 전문의 선생님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시면 내과적인 질환, 만성 질환이 많더라도 수술을 하실 수 있는 경우가 한 80% 이상은 된다고 봐야 되고요. 발이 좀 변형이 많이 왔다든지 뭐 발목을 다쳐서 하지 축이 변형이 많이 생긴 경우에는 이런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아주 어려움 없이 잘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축이 아주 변형이 많이 온 그런 분들에게는 저는 꼭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리가 아픈 관계로 내 체력을 발휘를 못했어요. 지금은 다 완전히 다 해소가 되니까 그 뭐 다른 거 보람이 있습니까? 안 아프고 계속 배드민턴을 재밌게 칠 수 있도록 그것만 생각하는 거지. 다른 거 더 있습니까? 이 나이에. 이번 실은 아침부터 바쁘기만 한데요. 분주한 의료진을 뒤로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 박순자 씨. 1년 전부터 심해진 양쪽 무릎 통증으로 로봇 수술을 하고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처음엔 마음대로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싫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퇴원해도 될 정도로 잘 걷는 것 같은데요.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리가 우리했어야 이래 걸어가면 시큼시큼한 게 그래갖고 지금 편안하지 안 아프고 로봇으로 하니까 통증이 많이 없고 그게 하나 좋아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제는 잘 주무셨어요? 예. 네. 이제 요 다리는 이제 수술한 지 3주, 4주. 요 다리는 이제 3주. 요렇게 됐다, 그지요? 어머니, 요쪽에 한번 걸서 앉아볼까요? 앉아 있으면 한 요 정도는 구부러진다, 그지요? 예. 어머니, 엉덩이 앞으로 조금만 더 나와볼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요 정도 하고, 다리 똑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이제 같이 한번 내려볼게요. 요 정도는 된다, 그지요? 예. 오케이. 뒤로도.
이제 아무것도 안 잡고 혼자서 잘 걸으신다, 그지요? 조금 위험해요. 그래, 조금 여기 병실에서 좀 훈련하시면 조금만 더 하시면 이제 예. 바깥에서도 혼자 잘 생활하실 수 있거든요. 예. 퇴원해서 집에 계시면서 예. 조금씩 이제 계단도 연습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예. 웬만한 곳은 다 이제 걷고 생활하실 수 있거든요. 네. 박순자 환자분께서는 이제 74세십니다. 그래서 조금 연령이 많으신 편이었고요. 관절염은 이제 사기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관절 간격이 매우 좁고, 근데 어머니께서는 이제 걷지를 많이 못 하시니까 생기는 골다공증이 2차로 와서 뼈가 조금 약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로봇 인공관절 수술하는 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같은 식으로 이제 치료를 했었고요. 뭐 수술 받으신 지가 이제 한 3, 4주 되었는데 혼자서 이제 생활하시는 걸 충분히 하실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마 내일 모레 되면 이제 퇴원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어머니는 내반 변형이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이제 관절이 거의 오른쪽 왼쪽이 거의 다 이제 붙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을 못 하셔서 전반적으로 골다공증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는 이렇게 축도 바르고 지금은 완전히 이제 일자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활동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고 지금은 이제 혼자서 보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집에 가시게 되면 활동량이 병원에 계실 때보다 한 3배나 4배 정도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술해서 관절은 회복은 했지만 2개월 정도는 병원에 오셔가지고 적극적인 물리치료도 같이 받으시고요. 그 이후에는 뭐 다른 물리치료 없이 혼자서 다 생활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쉴만도 한데 순자 씨가 또다시 재활치료실을 찾았습니다. 오늘 그녀가 받을 치료는 CPM이라고 하는 운동기구를 활용하는 치료인데요. 관절과 근육이 경직되거나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고 운동 범위를 회복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손을 잡고 조금 걸어보게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이 처음에는 잘 안 하려고 하시거든요. 내가 수술 받은 지 뭐 한 3일 됐는데 지금 걸으면 큰일 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걸어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을 때는 아프지만 않으면은 뭐 언제든지 걸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게 저희가 계단을 올라갈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내려올 때는 우리가 근력이 부족해서 조금 이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군가 옆에서 꼭 돌봐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재활 치료할 때는 언제든지 혼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뭐든지 다 가능하다라고 환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나고 나면 봉사도 하고 뭐 이웃도 도울 수도 있고 건강하게 사는 게 좋지요. 지금은 안 아프니까 만개 좋아요. 조금 긴장된 듯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는 안정자 씨는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관절경 수술을 한 이후로 계속 통증이 지속돼 로봇 수술을 결정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작년 여름부터 그랬어요. 처음에 아플 때는 걸을 때만 아팠고 그리고 차츰차츰 간격이 좁아지면서 지금은 집에서 별별 병명 도는 것밖에 못 하겠고요. 신경이 뭐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과장님 보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결정을 했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수술 들어가고 준비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수술하는 거는 다 해서 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전에 이제 관절경 한다고 요쪽에 핸대고 그지요? 여기는 이제 발목 수술한 데거든요. 전에 어머니 완전히 펴고 구부려 볼까요? 구부리고 하는 거는 잘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개를 해서 여기에 맞는 인공관절을 넣을 거예요. 수술 전에 잘 구부러지고 잘 펴지고 하시면 나중에 수술하고 나서도 잘 구부러지고 잘 펴지고 합니다. 뒤에 있는 혹도 저희가 같이 제거를 잘 할 거예요. 은일수 과장이 오늘 수술을 앞둔 안정자 씨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6세 여자분이고요. 우리 관절경 수술을 했는데도 통증이 계속되었고요.
근데 이분은 조금 특이하게 이제 발목 관절에도 관절염이 있어서 이제 과상구 절골술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환자를 생각하는 의료진들의 마음은 모두 같을 텐데요. 더 좋은 결과를 위한 의료진들의 연구와 회의는 계속됩니다. 안정자 어머니께서는 여러 관절에 조금 관절염이 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발목에도 3년 전에 이제 절골술이라고 축을 바꾸어주는 수술을 받았었고요. 다행히 이제 그 수술은 잘 돼서 이렇게 발목 통증은 좋아졌는데 무릎 통증이 이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절경 수술을 받았지만 관절염이 이제 진행을 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한테 왔을 때는 수술 받으신 지가 이제 1년이 넘었는데 계속 아프다고 하셔서 할 수 없이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겠다라고 환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술실로 내려가기 전 마지막 점검을 하는 정자 씨. 얼굴이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이 수술을 끝으로 아프지 않을 거란 희망을 품고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정자 환자분은 이제 무릎에 관절염이 심해져서 오늘 인공관절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이분은 한 1년 전에 관절경 수술을 했는데 관절염이 계속 진행을 했고요. 왼쪽 발목 관절에도 관절염이 있어서 수술을 해서 어떤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하지의 축이 이렇게 이제 변화가 조금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로봇으로 하면은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환자의 3차원 입체 영상 자료를 토대로 로봇팔의 가이드와 의사의 협업으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정확한 뼈의 절삭과 정교한 인공관절물의 삽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의사의 숙련도와 로봇의 정확성이 만나 진행되는 수술이니 좋은 결과 기대해봐도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바대로 수술이 무사히 마쳤고 이제 환자분께서 어느 정도 안정하시고 이제 외래로 내려오시면은 거기서 오늘 저녁에 이제 아프지 않도록 저희가 신경 차단술을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첫날에는 이제 절대 안정을 취하게 되고요. 둘째 날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환자분이 하실 수만 있으면은 하실 수 있는 만큼 움직이고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술 후 안정을 취한 정자 씨가 신경 차단술을 받기 위해 치료실을 찾았습니다. 신경 차단술은 아픈 부위에 정확히 약물을 투여해 신경 주위의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혀 통증을 줄여주게 됩니다. 어머니 요거는 저녁에 아프지 말라고 신경 마취하는 거예요. 요거는 어머니 한 12시간 정도 가거든요. 한 6시간 정도는 다리에 힘이 없어. 그래서 일어나면 안 되고. 어머니 요게 이제 수술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요게 뼈고 이제 축이 잘 맞고요. 여기 보시면 관절에 인공관절이 잘 들어가 있거든요. 사이즈도 딱 맞게. 그래서 요렇게 예쁘게 잘 됐어요. 이제 이 해놓은 걸로는 이제 25년 쓰시는 거니까 평생 쓰시는 거지. 네, 인공관절 수술은 수술하고 첫날에는 이제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둘째 날부터는 이제 부종을 빼고요. 그다음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물리치료도 하고 또 이제 주사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나흘째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구부리는 물리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걷는 연습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혼자서 거동할 수 있게 되고요.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물리치료도 하고 재활치료도 하면서 수술하고 한 2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 혼자서 다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퇴원해서 거의 집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수술한 지 일주일이 지난 정자 씨의 병실입니다. 얼굴이 편안해 보여 다행인데요. 어느새 기운을 차린 정자 씨가 운동을 시작합니다. 빨리 나아 씩씩하게 걷고 싶은 그녀의 의지 때문인지 힘겨운 발걸음을 또다시 내디뎌 봅니다. 자, 잠시만요. 제가 무릎을 한번 좀 만져볼게요. 어머니 발목 위로 제끼고 쭉 뻗고, 자, 한번 내려볼게요. 여기까지 하면 아픕니까? 괜찮다, 그지요? 네. 어머니 한번 일어나 볼까요?
그렇지. 이렇게 잡고. 오케이. 좋습니다. 어머니 자리로 도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수술하고 나서 2주 정도는 요거를 조금 붙잡고 걷는 게 좋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링거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혼자서 충분히 다 걷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치료하고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지면 여행도 가고 아들 집에도 자주 가고 그러고 싶어요. 많이 걷고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화요일 아침, 간병인으로 활동하는 이영순 씨는 오늘도 병간호협회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옷 입는 법부터 간호를 위한 기초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힘들만도 한데 이렇게 기쁘게 일을 하는 이유, 과연 뭘까요? 19년도부터 통증이 심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20년도에 내가 수술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넘어진 바람에 다시 노부 수술하게 됐어요. 됐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잘 돼가지고. 수술하기 전에는 통증도 줄기세포 했어도 심했는데 이번에 노부 수술하고 나서는 너무 다리도 쭉 펴지고 일자로 잘 걷죠. 깜짝 놀라요. 제대로 걷는다고. 주위에서. 일을 끝낸 영순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무릎 통증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짜증의 연속이었다는 영순 씨. 로봇 수술을 한 후 이제는 웃을 일만 가득하다고 하네요. 오늘 비 오시는데 오신다고 고생이 많으셨다고 그러지요? 과장님만 보면 행복해요. 어머니는 여기 절골술에서 원래 있던 축이 조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수술을 받고 요 축을 고려를 해서 이제 로봇 수술로 이제 본인에게 제일 맞는 축을 만든 거예요. 제가 어머니 무릎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이제 무릎을 이렇게 펴고, 그죠? 네. 펴는 것도 운동이 됩니다. 네, 네, 펴고 네. 구부려 볼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잘 굽혀집니다. 예, 어머니 발목을 뒤로 제껴가지고 이렇게 딱 들고 있어 볼게요. 집에서도 이런 걸 조금씩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시킨 대로. 이제 근력이 조금 있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리 많이 걸어도 여기 근력이 다 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걷는 것도 많이 하시고 치료 잘 받으시고요. 저는 2개월 있다가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마 그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싫었던 모양이에요. 자기 관절을 오래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사실 절골술도 하면서 줄기세포 치료도 같이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될 때 사실 몇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은 이렇게 축이 맞지만 오른쪽은 축이 이렇게 외반 변형이 생겨서 조금 이제 특수한 형태의 이제 관절염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이런 경우에도 정확하게 자기 축을 찾아서 수술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우리 어머니에게는 강력하게 조금 권해드렸습니다. 일을 잘 하고 계시고요. 다른 문제만 없으면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뭐 5년 이상 충분히 보진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오면 그녀가 꼭 받는 치료가 있습니다. 바로 도수치료인데요. 수술 후 도수치료를 받으면 근막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관절 운동으로 인해 무릎도 많이 구부러지고 부드러워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재활치료를 받고 가는 날은 몸도 편하고 잠도 잘 온다고 합니다. 그 전에 수술을 했어도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번에 넘어지고 수술하고 나서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더 많이 신경을 쓰고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이제 내가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어떻게 운동하는 게 무릎에도 좋고 몸에도 가장 좋은 운동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저는 일단 많이 걸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조금 빨리 걸으시면서 숨이 찬 정도로 걷게 되면 실질적으로 운동이 가장 많이 되고 무릎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릎이 아픈 환자든 아니면 아직 아프지 않든 상관없이 저는 많이 걸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적절한 치료법에 맞춰서 치료를 하신다면은 아마 100세까지 가시더라도 잘 걸으시면서 행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월이 흘러 노년이 되면 누구나 젊었던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며 건강했던 자신의 모습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노화가 찾아오면서 건강이 위협당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그 시절을 그리워만 하지 말고 지금의 내 모습을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건 어떨까요? 더 행복해질 미래를 위해서 말이죠.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님에게 있어 성적만큼이나 큰 관심사는 키 성장인데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의 키가 잘 자라고 있는지, 어느 정도 자랄지, 예상되는 키보다 더 잘 자랄 수 있을지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 키 성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장판으로 개인적인 성장 환경과 성숙의 시기가 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차 성징이 나타나고 2, 3년 후 성장판은 서서히 닫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장판이 열려 있는 동안 키가 클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잘못된 식습관과 수면 습관 등으로 성장판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하는데요. 잘 먹이고 잘 컸으면 했는데 살이 엄청나게 찌더라고요.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어릴 때는 키가 그렇게 작은 줄 몰랐는데 반에서 거의 제일 작은 축에 속하더라고요. 성장은 아이의 학습과 같아서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요. 성장의 기본이 되는 체력과 건강을 챙기면서 또래 아이들이 크는 만큼 키를 키워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종 키의 성장 중 사춘기 동안 성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15% 정도이며 실제 아이들의 키의 85%는 사춘기 이전에 형성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초등 시기 키 성장의 골든타임에 대해 하성미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키 성장에 알맞은 시기를 많이 물으시는데 그 시기가 대표적으로는 보통 7세부터 저는 12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초등 시기죠. 사춘기 2차 급성장기가 오기 전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몸 관리를 충분히 해두면 급성장기, 그러니까 키가 많이 크는 시기에 충분히 그 키 성장의 폭을 늘릴 수 있는 아주 적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는 유전이 일단 기본적으로 바탕에 있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아이의 수면, 영양, 기타 운동 등이 이제 관여가 되는데 그래서 일단 영양과 수면의 패턴을 기본적으로 충분히 잘 잡혀 있어야지 키가 잘 크고요. 그 외에는 기본적인 활동량 그리고 적정한 수면 시간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키 성장에 관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통한 몸에 눈웃음이 귀엽기만 한 진우는 한의원만 오면 조금 긴장이 됩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 키가 크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해서인데요. 그래도 치료를 받으면서 살도 많이 빠지고 키도 커 진우 엄마는 안심이 됩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되게 말랐던 아이였는데 이제 입학하면서 밥을 너무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이고 잘 컸으면 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집 밖도 못 나가고 또 운동도 아예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엄청나게 찌더라고요. 그래도 키로 가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소아과를 들렀더니 소아과 선생님께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위험하다, 밥량을 확실히 줄여야 되고 과자도 절대 먹여서는 안 된다 했는데 아이한테 그거를 시키기가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왜 이렇게 키가 크고 싶어? 하고 물어봤더니 높은 곳에 있는 물건도 쉽게 내릴 수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냥 본인이 만족할 만큼은 좀 자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80cm까지 높은 곳까지 물건을 잡을 수 있고 생활에 도움이 될까요? 진호가 긴장하던 이유, 바로 키와 체지방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볼통하던 진호의 얼굴이 지금은 날렵하게 변한 것을 보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진호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진호야, 잠은 잘 자? 네. 응. 일단 이번에도 어머니 체중은 안 늘고 키만 컸어요. 또 요번 달에도 한 1cm, 한 6cm 크는 동안 체중은 지금 한 5kg 빠졌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거의 한 8, 9kg 정도 빠져서 거의 지금 표준이니까 괜찮아요. 진호야, 저기 누워봐봐. 보자. 진호야, 이거는 좀 약간 숨 막히고 약간 답답한 거 있지? 네. 알았어. 아직까지 조금 그렇지? 진호야, 맨날 화장실은 매일 가? 대변 보는 거는? 네. 지금은 거의 체중은 뭐 제일 처음에는 한 11kg 정도 많았는데 지금 한 2kg 정도. 그래서 그냥 그냥 완만하게 체중이 조금씩 빠지면서 이제 키가 크니까 그냥 제가 원하는 정도로 경과로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알겠어요. 진호야, 우리 치료 받으러 가자. 네, 진호가 처음 내원했을 때는 키는 중간 키이기는 한데 체중이 한 11kg 정도 가다이고, 그리고 열이 너무 많아서 조금만 더워도 몸이 가려워서 잠을 설친다든지 하는 알러지 증상이 있어서 숙면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고, 성도숙증 경향이 있는 친구로 처음에 내원을 했습니다.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열을 정상화시키는 처방과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처방, 그리고 몸의 노폐물을 정화시켜주는 그러니까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그런 처방들을 혼합해서 몸에 맞춤 처방을 받아서 먹고 있고, 키가 좀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성장판을 자극해주는 물리치료들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비염과 감기를 자주 하는 진호를 위해 비염침과 무연뜸 치료를 진행합니다. 지금 하는 건 전자뜸인데 온열 치료예요. 그래서 비강 안에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면 면역세포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염증을 제어한다거나 코가 막히는 거 완화시켜준다거나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염에 도움이 되는 이제 혈자리에 패치를 붙여서 이제 침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줍니다. 진호가 너무나 씩씩하게 치료를 잘 받고 있는데요. 성장을 위한 치료도 함께 진행하지만 이렇게 근본적인 질환도 함께 치료를 해줘야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에 그 체지방이 조금 있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살이 찌면 키가 안 큰다고는 하는데 또 살을 빼려고 하니 또 덜 먹으니까 덜 먹으면 또 키가 안 크면 어떡하죠? 이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어른들처럼 아이들은 그렇게 단기간에 살을 빼거나 하진 않고요. 뭐 한 달에 500g, 1kg 이런 식으로 아주 완만하게 체지방을 조절해 가면서 그 에너지원으로 이제 키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는 6개월, 1년 사이에 체중이 뭐 한 5kg, 6kg 이렇게 빠지는데 이제 키가 7, 8cm 이상 이렇게 자라버리면 결과적으로 1년 후에 표준 체중에 가깝게 되거든요.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9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진호는 이렇게 효율적인 관리 덕분인지 체지방도 7% 정도 감소하고 최종 예상 키도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아이가 편안해야지 키가 잘 크는데, 우리가 신경적으로는 이완되었을 때 성장 호르몬 분비가 좋고요. 몸의 골격근의 발달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마음이 편하고 잠도 잘 자고 기분도 좋고 이럴 때 성장 호르몬도 왕성하게 분비가 되고 몸의 결합 조직, 그러니까 뼈나 근육의 생성도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이가 뭔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게 되면 키를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열로 인한 두드러기 알러지 같은 경우는 그에 맞춘 한약 처방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비염이 있는 경우는 또 환절기만 유난히 또 비염이 심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피부침을 붙여준다든지 또는 무연뜸이라고 해서 온열요법들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기를 좀 편안하게 넘어가게 됩니다. 한약과 그런 물리치료들을 병행을 하게 되면 편안하게 체중 관리도 되고 기저질환들도 같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치료 잘 받아서 다른 친구들보다 키 더 컸으면 좋겠어요. 여유로운 수요일 오후, 학원이 끝나자마자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찾은 유라와 라희는 사이좋은 자매입니다. 하성미 원장이 유라와 라희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라야, 잘 있었어? 우리 라이도? 요즘은 어머니 우리 유라 먹는 거 조금 낫나요?
유라가 좀 원래 채소를 좀 잘 안 먹었는데 요새는 조금 낫다 그죠? 최근에는 보니까 키만 자라고 체중은 별로 안 늘어요 어머니. 그래가지고 아이가 점점 길쭉해지고는 있거든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라인은 어머니 요새는 뭐 체력하고 이런 거 괜찮아요? 컨디션 괜찮던가요? 네, 잘 먹기도 하고 잘 자기도 하고 해서 먹는 것도 좀 낫고. 그리고 어머니 요거는 그거 성장 스트레칭인데 그냥 요거 집에서 저녁에 자기 전에 조금 시켜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그 성장에 도움되는 식단이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애들 음식할 때 냉장고에 붙여 놓으시고 참고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네. 그럼 우리 유라랑 라인은 그냥 성장 관리하러 갈까? 네. 우리가 몸을 구성하는 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칼슘을 포함해서 많은 무기질과 단백질, 비타민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성 요소 중에 한두 가지만이라도 굉장히 작게 들어가게 되면 뼈나 근육이 자라는 것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음식을 먹었을 때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의 소화 흡수력에 따라서 영양을 얼만큼 흡수하는지가 달라요. 그래서 소화 기능을 일단 좋게 해주고 장 기능을 좋게 해주면 동일한 음식을 먹었을 때도 받아들이는 영양소의 흡수력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소화 흡수력을 높여주는 쪽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아이가 수용이 가능한 선에서 뭐 입자를 작게 한다든지 섞어서 먹인다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식재료와 같이 결합해서 먹인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외부적인 식습관을 조금 돌봐주고, 한방적으로는 소화 흡수력을 높여줘서 아이가 작게 먹더라도 그거 하나 세지 않게 아이 몸으로 쏙쏙 잘 들어오게 도와주는 처방을 같이 하게 됩니다. 상담이 끝나고 치료를 기다리는 유라와 라희. 처음에는 편식에다 밥까지 잘 먹지 않아 힘들었지만 지금은 치료를 통해 점점 좋아지고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엄마가 음식을 잘 준비해 주시는데 제가 잘 안 먹어서인가 봐요. 제가 예전보다 키가 더 많이 커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엄마가 밥 차려주는 것에 조금밖에 안 먹어요. 예전보단 조금 더요. 좋아졌어? 네. 엄마가 차려주는 음식 예전보다 더 많이 먹고 있어요. 유라가 처음 내원했을 때는 10돌이 간 넘어서 왔거든요. 만 10세가 간 넘었는데 일단 검사 결과로는 초경이 굉장히 임박한 상태고, 그런데 친구들보다는 키가 10cm 이상 크기는 큰 게 맞으나 이제 뼈 나이가 2년 정도 더 빠르게 보이기 때문에 최종 예상 키가 160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이제 체중 관리도 되고 있고, 그리고 키도 지금 1년이 다 돼가는 상황인데 키도 지금 9cm 가량 커 있는 상태라서 최종 예상 키가 164, 3, 4 이상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성조숙증의 경우는 보통은 위의 형제가 빠르게 되면 아래 형제도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입니다. 라이나 유라는 같은 자매이기 때문에 언니가 빠르면 당연히 동생도 빠를 것이라고 생각했고 미리 검사를 했고요. 검사 결과 확실히 라이도 진행이 빠른 걸로 나타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2차 성징을 조금 미리 미연에 조금 진행되는 것을 막으려고 선제적으로 좀 치료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이들 조경성장탕을 한 달 중에 20일을 먹고, 또 소화기가 또 쉬게 하기 위해서 한 10일 정도 쉬고, 또 20일 먹고 10일 쉬게 하는 식으로 반복하면서 이제 몸을 체크해 나가고요. 그리고 성장판을 자극해주고 체형을 맞춰주는 물리치료들을 같이 병행을 해서 잘 크면서 내부적으로는 천천히 갈 수 있도록 양쪽을 다 신경 쓰는 치료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전적으로는 여아가 만 8세 전, 남아가 만 9세 전에 2차 성징이 드러나는 거를 성조숙증이라고 합니다. 보통 여자친구들은 일반적으로 가슴 몽우리가 가장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근거로 집에서는 알 수가 있고요. 남자친구들은 이제 고환 발달이라든지 몸의 정수리, 그러니까 정수리나 땀 냄새가 조금 강하게 난다든지 이런 것들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유라와 라희가 사이좋게 운동 치료를 시작합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성장침 시술을 하는 하성리 원장. 아이들이 두렵지 않게 붙이는 침이라고 하는데요. 경혈을 자극해 성장판 순환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성장판이 제일 많은 곳이 척추 주변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진행하는 멀티 부황은 그 주변의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줘 혈액순환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생명 치료 기간이 아무래도 길다 보니까 아이들이 치료 기간 도중에 뭐 이렇게 복통 설사라든지 아니면 알러지라든지 비염이라든지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안 좋은 증상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그럴 때는 내원을 했을 때 그거에 맞춰서 또 그 안 좋은 증상이 빨리 해소가 돼서 키에 영향이 없도록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유라는 지금 복부 초단파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복부의 노폐물이나 체지방 배출을 도와주는 물리치료로 식욕 조절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에 패치를 붙여 조금 적게 먹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친구들보다 더 키가 커져서 더 자신감이 생기고 싶어요. 제 꿈이 크리에이터여서 키가 더 커지고 싶어요. 사춘기지만 아버지와 스스럼 없이 대화를 잘하는 영준이는 울산에서 부산까지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치료에 거부감도 있었지만 사춘기임에도 1년에 4cm 이상 성장한 후로는 영준이가 먼저 한약부터 챙긴다고 하네요. 어릴 때는 키가 그렇게 작은 줄 몰랐는데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초등학교 이제 저 고학년 되면서부터 키가 좀 반에서 거의 제일 작은 축에 속하더라고요. 지인들 통해서 소개도 받고 이런 데가 있구나 해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치료를 받기 전에는 키가 좀 다른 애들 비해 많이 작아서 키에 대해서 좀 놀리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키가 크는 게 저 스스로 느껴지기도 했고 약간 자존감도 살짝 올라가면서 다른 애들이 키가 컸다고 말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때 한 151 정도에서 시작했다가 지금도 한 171cm 거의 20cm 정도. 요새는 따라와보니 환절기라서 뭐 코 안 좋고 이런 것도 없었죠. 네. 가을 들어서 약간 주춤한 듯한데 근데 저번에 성장판 한 달 전에 봤을 때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주춤했다가 또 계속 클 거거든요. 그래 요리하면 된대요, 영준아. 그리고 친구들하고 놀 때 몸 조금만 쓰고 그래도 근력이 좀 있어야 나중에 왜 고학년 올라가면 오래 앉아 있잖아요, 아버님. 그래서 근력이 좀 있어야지 내가 버티기가 좀 쉽다. 원래 영준이가 좀 소모가 많은 체질이라서 중간중간에 계속 뭘 먹긴 먹어야 돼요. 계란 삶은 거 조금 먹고 또 좀 이따 밥 조금 먹고 과일 조금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활동량 약간만 늘리고 몸 컨디션이 지금은 양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약 먹고 75만 일단 먼저 넘어가자. 그러고 이제 뒤에 치료하러 가자. 네, 영준이는 만 13.5세, 그러니까 14살에 처음 한의원에 내원을 했고요. 또래 친구들은 거의 160이 넘어가는데 이제 혼자서 한 7, 8cm 정도가 작아서 150을 간 넘은 상태로 내원을 했습니다. 일단 비위가 조금 약하고 허약한 체질에 들어가고 또 아무래도 이제 예민한 편이라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편인 아이에 해당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일 가장 신경을 쓴 것은 소화 흡수력을 올려주는 비위를 개선하는 처방과 좀 왜소한 골격을 올려주는 근골격계를 강화하면서 그리고 신경을 조금 편안하게 안정시켜주는 그런 맞춤 처방을 그 영준이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20cm를 커서 처음에 저를 만날 땐 152였고 지금은 172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거북목 교정도 같이 하면서 키도 이제 친구들과 거의 이제 비슷하거나 좀 더 큰 편에 들어가서 굉장히 흡족한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하기 전 영준이는 체형 검사를 했는데요. 체형이 어떤 상태인지 균형이 잡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 영준이에게 필요한 치료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성장 춘하와 거북목 교정을 하게 됐습니다. 성장 춘하는 신체 틀어진 부분을 바로잡아주고 눌려있는 신경과 혈관의 순환을 돕는 치료인데요. 아이들의 경우엔 뼈가 유연해서 춘하 치료를 통해 성장판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운동량이 좀 줄고 요즘은 또 상황이다 보니까 외부 활동을 아이들이 많이 못하게 돼요. 그러면 보통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이제 뭔가를 보는 시간이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 이제 어깨는 앞으로 쏠리게 되고요. 목은 일자목에 가까워지는 거북목 증상이 나타나고 허리는 뒤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성장판의 정렬을 한번 맞춰주는 개념이 춘하를 해주는 1차 목적이고 그리고 체형이 좀 더 틀어지지 않게 해줘서 키가 더 나오게 하고 2차적으로 성장판의 세포 분열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성장 춘하를 받게 됩니다.
남은 치료 기간 동안 더 열심히 성실 치료에 임해서 좀 더 키를 키우고 싶고 최대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완전 애들과 제대로 어울릴 수 있도록 그 정도로 키가 컸으면 좋겠습니다. 민지야, 민지야, 일어나자. 아침을 상쾌하게 만드는 엄마의 밝은 목소리가 민지의 집에 가득합니다. 아침마다 민지 엄마는 아이의 성장침을 떼어주며 성장혀를 주물러 주는데요. 이런 엄마의 마음이 전달됐는지 민지는 하루하루 키가 자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2, 3학년쯤 됐을 때 아이 성장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이제 큰 병원에, 대학병원에 가서 그 호르몬 검사를 했는데, 그 호르몬 기준치의 민지가 되게 아래 위로 되게 애매한 수치라서 섣불리 그 조숙증 주사를 맞기에는 이제 인위적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조금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지인이 거기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갔죠. 먹는 양도 조금 늘었고, 자기도 이제 키나 성장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니까 이제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하는 목적이 조금 더 뚜렷해졌고. 하나 둘 아침마다 들리는 이 소리는 동생 민성이에게 스트레칭을 가르치는 민지의 구호 소리인데요. 이렇게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민성이의 키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운동이 끝나고 간단한 간식과 잊지 않고 먹는 한 가지, 바로 한약인데요. 체질 개선을 할 뿐만 아니라 뼈, 인대, 근육의 성장을 돕는 한약재까지 들어있어 키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떨렸었는데 병원 다니니까 막상 가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도 좋고 간호사 선생님도 좋으니까 이제 안 떨리고 그냥 즐기면서 가게 돼. 엄마가 안 다니는 물건을 꺼내서 도와주고 싶고 더 커서 멋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온 가족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민지의 진료가 있기 때문인데요. 민지는 얼마나 많이 성장했을까요? 민지 요새 어머니 체중도 조금 늘고, 그쵸? 요 앞전에 할머니가 뭐 그 소화하고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요새는 괜찮죠? 배도 안 아팠고, 그쵸? 활동량이 좀 줄기는 했는데 네, 먹는 거나 이런 거는 확실히 좀 괜찮고. 네. 최근에 살이 좀 쪄요. 배 아프다는 얘기는 옛날보다는 조금 덜하고. 근데 자다가 계속 약간 이가는 거 있다고. 그렇죠. 보통 뭐 그거는 뭐 피곤해도 그렇기도 하고 뭐 약간 스트레스 받아도 그렇기도 하기는 해요. 아니 그냥 그리고 약간 체질적으로 조금 그러다가 크면서도 없어지기도 하고. 쌤 이 정도 누르면 약간 숨 막히고 조금 올라오는데, 그치?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 하는 건 없어. 일단 민지야, 먹는 거 그냥 지금처럼 골고루 먹는데 채소, 해조류 이런 거 챙겨 먹고 고기, 생선도 먹고 그렇게 하는데 야채하고 김미역, 다시마 이런 거 잘 챙겨 먹어. 그리고 어머니 단 거 조금만 덜 먹고. 네, 민지가 제일 처음 내원했을 때는 이제 작년 봄이었는데 만9세가 간 넘은 상황으로 내원을 했고, 그리고 가슴 몽우리가 좀 생겨서 어머님이 미리 혈액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니까 이제 성호르몬 수치가 경계, 그러니까 5, 6을 넘어가는 상태라서 호르몬 억제 주사를 할까 하다가 이제 내원을 하신 거거든요. 민지는 일단 이제 비위 허약하고 그리고 체격도 조금 작은 편이고 좀 체력도 약해서 체질적으로는 약간 허약한 친구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허약한 부분을 보강하고 소화 기능을 올려주면서 동시에 이제 성호르몬 수치가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이렇게 완만하게 제어를 하는 복합 처방을 해서 한약을 먹고, 그리고 내원을 했을 때는 이제 그에 맞춰서 소화 기능을 개선하거나 그런 물리치료들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1년 반 동안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년 반 사이에 지금 11cm를 커서 키는 잘 자라고 있고요. 2차 성징은 제어가 지금 잘 되고 있어서 외부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현재로도 없고, 그리고 초경 예상 시기도 지금 6개월 이상 밀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이 되면 초등학교 5학년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을 초경 없이 넘길 수 있도록 2차 성징을 최대한 제어를 하면서, 그리고 키는 지금처럼 계속 잘 자랄 수 있도록 지형과 성장 두 가지 다를 고려를 하는 치료를 지금처럼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민지는 복통이나 소화불량을 개선해주는 중환뜸 치료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 성장 패치 붙이고요. 경혈 자극해주는 패치고, 보통은 뼈나 근육을 강화하는 혈자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자극해주는 패치를 같이 붙여줍니다. 팔류혈 주변으로 성장 약체를 맞게 되면 면역 기능이 상승한다든지 골 분화에 효과가 있다든지 하는 것이 논문으로 검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장 약체 같이 맞고, 그리고 이제 패치 붙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성장판 자극해주고 뼈나 근육을 강화해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질환에 맞춘 맞춤 치료를 하게 되면 성장 치료 효과도 상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한의사 선생님처럼 한의사가 되고 싶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밥도 잘 먹고 키도 쑥쑥 클 거예요. 한방 치료를 하러 오시는 경우에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인위적인 치료라 아이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약을 먹거나 관리를 하는 것이 키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막아서 아이가 최대한 클 수 있는 키가 세지 않도록 해줘서 충분히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한 치료고 편안한 치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장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초등 시기는 기본적으로 급성장기 이전에 몸을 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이 시기에 검진을 통해서 혹시나 우리 아이가 빨리 크진 않는지 아니면 늦게 크진 않는지, 그리고 더 클 수 있는데 덜 크고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을 해서 뒤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검진하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듯이 키가 자라는 시기 또한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개개인의 상황과 체질, 습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유전적으로 부모의 영향을 받는 부분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 운동, 그리고 의료기관의 프로그램과 처방을 받아 달라진 모습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아이 성장의 골든타임 놓치지 마세요.